울타리 밑에 정신을 잃고 쓰러진 늙은 그리고리의 아내 마르파는 자기 침대에서 깊이 잠들어 있었다. 약을 먹은 후였기 때문에 다음날 아침까지 내쳐 잠을 잤을 것이지만 어쩌다가 퍼뜩 잠이 깨었다. 그녀가 잠을 깬 것은 인사불성이 되어 누워있던 간질병 환자 스메르자코프가 무서운 비명을 질렀기 때문이었다. 발작이 일어나기 전에는 언제나 그러한 비명을 질렀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마르파는 급에 질려 거의 병적인 자극을 받는 것이었다. 그녀는 아무래도 그 비명 소리에는 익숙해질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날 밤도 마르파는 벌떡 일어나서 스메르자코프의 방으로 달려갔다. 그러나 방 안은 캄캄하였고 환자가 무섭게 신음하며 몸부림치는 소리만이 들려올 뿐이었다. 그래서 마르파는 자기도 비명을 지르며 남편을 부르기 시작했으나 문득 자기가 일어나 나올 때 남편이 자기 곁에 없었던 사실이 머리에 떠올랐다. 그녀는 침대로 다시 되돌아와서 손으로 더듬어 보았다. 아니나 다를까 침대는 정말로 비어 있었다. 그러고 보니 그리고리는 어디론가 나간 것이 분명했다. 그렇다면 대체 어디로 갔을까? 그녀는 계단 쪽으로 달려나가서 조심스럽게 남편을 불렀다. 물론 대답이 있을 리 없었고 그 대신 캄캄한 밖의 어둠 속에서 정원 안 저 멀리 어디선가 신음소리 같은 것이 들려왔다. 그녀는 귀를 기울였다. 그것은 분명 정원 쪽에서 들려오고 있었다. 아유, 어쩌면 리자베타 스메르자코프가 아기를 낳았을 때와 똑같을까. 산란된 마음으로 그녀는 이렇게 생각하였다. 그녀는 떨리는 가슴을 안고 주춤주춤 계단을 내려가서 눈을 모아 그쪽을 보았더니 정원으로 통하는 문이 활짝 열려 있었다. 아마도 영감이 저기에 가 있는 모양이군. 이렇게 생각하고 그녀는 문 쪽으로 다가갔다. 그러자 뜻밖에도 마르파, 마르파 하고 자기 이름을 부르는 그리고리의 숨이 끊어질 것 같은 신음 섞인 무서운 목소리가 아주 분명하게 들려왔다. 오 주여, 우리를 불행으로부터 구해주옵소서 하고 중얼거리며 마르파는 소리가 나는 쪽으로 달려갔다. 이리하여 그녀는 드디어 그리고리를 찾아냈던 것이다. 그러나 그리고리가 발견된 곳은 그가 처음 쓰러졌던 울타리 밑이 아니라 거기서 20보가량 떨어진 곳이었다. 나중에야 안 일이지만 그리고리는 정신이 들어 거기까지 기어왔다는 것이었다. 모르긴 하나 몇 번이나 의식을 잃으며 오랫동안 땅 위를 기었던 모양이다. 그녀는 곧 그리고리가 온통 피투성이가 되어 있는 것을 보고 기겁을 하여 비명을 질렀다. 죽였어. 자기 아비를 죽였다니까. 뭘 꾀꾀거리고 있는 거야. 바보 같으니 어서 달려가서 사람을 불러와 하고 그는 가느다란 목소리로 두서없이 중얼거렸다. 그러나 마르파는 들은 척도 않고 계속 비명만 지르고 있다가 언뜻 보니 주인방 창문이 열려 있고 거기서 불빛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그녀는 급히 그리로 달려가서 주인 표도로를 부르기 시작했다. 그러나 창문으로 안을 들여다보았을 때 무서운 광경이 그녀의 눈에 들어왔다. 주인은 마루 위에 반드시 낮아빠진 채로 꼼짝도 않고 누워 있었다. 그리고 연한 빛깔의 잠옷과 흰 샤스는 피투성이가 되어 있었다. 테이블 위에 놓여진 촛불이 그 피와 표도로의 죽은 얼굴을 환하게 비춰주고 있었다. 극도로 공포에 질린 마르파는
질겁을 하고 창 옆에서 물러나 정원 밖으로 뛰어가서는 대문의 빗장을 뽑고 뒷길로 쏜살같이 이웃에 사는 마리안의 집으로 달려갔다. 이웃 집에서는 모녀가 모두 잠들어 있었으나 마르파가 요란스레 뒷문을 두들기는 소리와 계속되는 비명소리에 잠이 깨어 창가에 나왔다. 마르파는 목청이 찢어질 듯이 두서없는 커다란 소리로 짓거려 댔지만 그래도 요점만은 알아들을 수 있을 만큼 얘기하고 도와달라고 간청하였다. 마침 그날 밤은 포마가 그의 방랑길에서 돌아와 이 집에 묵고 있었다. 모녀는 곧 그를 깨워서 다 함께 범행 현장으로 달려갔다. 도중에 마리아 콘트라치예브나는 그날 저녁 9시경에 이웃집 정원 쪽에서 무서운 고함 소리가 들려왔던 사실이 기억에 떠올랐다. 물론 그것은 그리고리가 울타리에 올라앉은 미자의 다리를 붙들고 살인이야 하고 외친 고함 소리였다. 아까 누군가가 죽는 소리를 지르더니만 그 다음엔 잠잠해지더군요. 하고 마리아 콘트라치예브나가 달려가면서 말했다. 그리고리가 쓰러져 있는 곳에 닿자 두 여인은 포마의 도움을 받으며 노인을 바깥으로 데리고 갔다. 불을 켜보니 스메르 자코프는 아직도 진정을 못하고 눈을 뒤집고 거품을 입에 문 채 자기 방에서 몸을 뒤틀고 있었다. 그들은 초를 섞은 물로 그리고리의 이마를 씻어 주었다. 그랬더니 노인은 곧 정신을 차렸다. 그는 급히 주인님은 살아계신가 하고 물었다. 그때야 두 여인과 포마는 안채로 달려갔다. 그런데 이번에는 주인 방의 창문뿐만 아니라 정원으로 통하는 문까지도 활짝 열려 있었다. 표도르는 벌써 일주일 전부터 매일 밤 문을 굳게 잠그고는 그리고리에게조차 어떤 일이 있어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있었다. 그러던 그 문이 이제 열려져 있는 것을 보자 그들 두 여인과 포마는 갑자기 주인 방에 들어서기가 두려워졌다. 후에 무슨 시끄러운 일이라도 일어나면 곤란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그들이 그리고리에게로 되돌아오자 늙은 종은 곧 경찰서장에게로 가서 알리라고 말했다. 그리하여 마리아 콘트라치예브나가 곧 달려가서 경찰서장 집에 모여있는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했던 것이다. 그것은 페르호찌니 그곳에 도착하기 불과 5분 전의 일이었다. 그러나 페르호찌는 단지 자기 자신의 상상이나 추측만을 가지고 그곳에 나타난 것이 아니라 어떤 사실의 목격자로서 범인이 누구인가라는 모두들의 추측을 자기의 설명으로 한층 더 확인하는 구실을 한 셈이었다. 그러나 그는 최후의 순간까지도 마음속으로는 역시 자기의 추측을 믿으려 하지 않고 있었다. 그리하여 이 자리에 모인 사람들은 전력을 다하여 활동을 개시할 것을 결의하였다. 부서장에게는 네 사람의 증인에 대한 증거 수집이 일임되고 일정한 절차를 밟아 필자는 여기서 구태여 수사상의 형식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겠다.